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36쪽부터 38쪽까지 빅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는 품질이 원래 좋아야 돼요. 자,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게 참 취미인데, 제가 군대에서 사진 찍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서 뭐 이런저런 기사를 쓰고 이런저런 보도자료를 만들 때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엄청난 흥미를 느껴서 제가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면서부터 뭐 한 2년 정도, 길게 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는 열심히 사진을 찍으러 다녔죠. 뭐 동호회에 가입도 해보고 뭐 등등등이요. 특히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거를 제가 주로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요새 우리 사진을 찍으면 보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고치고 좀 더 예쁘고 멋있고 선명하게 고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플, 너무나 다양한 어플을 가지고 이제 셀카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무척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저도 사진을 좀 취미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진을 지금 뭐 사진기를 가지고 찍든 휴대폰을 가지고 찍든 뭘로 가지고 찍든 사진기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찍을 때 피사체라고 하죠. 자, 사진에 찍히는 대상 피사체라고 합니다. 사진을 원래 잘 찍어야 한 번쯤 거기다가 효과를 좀 넣을 수가 있고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게시를 할 건데, 원래 저를 찍는 영상 자체가 잘못되거나 불안정하거나 화질이 너무 심하게 안 좋거나 구도가 좀 불안정한 구도라고 한다면 이게 보정을 해서 살려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데이터는,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원래 품질이 좋아야 돼요. 아주 제가 강력하게 이건 주장하는 얘기고, 뭐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직감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사진하고 영상 말고 다른 데이터, 제일 품질이 좀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는 사실 책이에요. 책. 여러분이 뭐 만화책을 보든 소설책을 보든 책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교수님, 전 책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웹툰을 생각하시면 돼요. 웹툰 자체가 원래 좀 이게 좀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좀 가독성이라 그러죠. 눈에 좀 띄고 좀 스토리도 좀 괜찮고, 원래 좀 이게 기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줄거리래요. 줄거리부터 뭐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부 다요. 원래 좀 품질이 괜찮아야, 웹툰이라는 품질이 괜찮아야 좀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또는 구독자의 숫자는 적지만 매니아 계층이 생기는 거냐. 난 이 작가가 그린 웹툰은 다른 사람은 안 보는데 난 이거 정말 좋아.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책요, 뭐 대학교 교과서든지 학술 서적이든지 단행본, 우리가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단행본, 그러니까 그 원래 내용이 그게 좀 괜찮아야 한 번쯤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해보죠. 뭐 홍보를 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때로는 너무 작품이 좋으면 그 작품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거를 만들어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홍길동 모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홍길동 전이잖아요. 자, 홍길동 전을 만화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게 하나의 어떤 원소스, 하나의 소스를 두고 멀티 유즈라 그러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죠. 원소스 멀티 유즈라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예요. 자, 여러 개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화도 만화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데이터예요. 근데 모든 데이터는 원래 품질이 괜찮아야 한 번쯤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가 있다. 근데 원래 품질이 너무 안 좋으면 답이 없는 거죠. 물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살려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기술로는요.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 살려낸다는 거지 내용을 살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데이터는 일단 품질이 좀 원래 괜찮아야 되고, 양이 적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아요. 자,
스몰 데이터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수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수집을 하는데, 일단 내가 수집할 수 있는 그 양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많으면 일단 유리해요. 뭐 물론 필요도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그래?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무기 같은 거 장착한 게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일단요. 내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보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무기도 하나도 없어. 그냥 거의 뭐 나체 상태에 가까운 그런 단순한 걸로는 아무래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일단 많으면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양 자체가 없으면 그마저도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일단 데이터 양이 좀 커야 유리해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의 품질이 좀 좋아야 된다. 특히 밤에 빨간 조명이요. 우리 왜 술집 같은 데 가면 빨간 조명이라고 하죠. 그런 주황색 조명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출시되는 거 보면은 그런 야간이나 불빛에 좀 더 저항을 덜 받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죠. 이른바 노이즈 제거라고 하죠. 근데 노이즈는 사진뿐만 아니라 뭐 잡음,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서 전체 과정을 뭐 좀 흐트러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노이즈입니다. 당연히 노이즈 제거할수록 유리하죠. 그 다음에 쉽게 사용 가능해야 된다. 뭐 이거 더 설명드릴 게 없고요. 사용자의 도구와 호환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MS 오피스 프로그램이요,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거 등등이 우리 집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될까? 뭐 이런 거 호환 기능인데 호환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숙제를 할 때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자료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몇 번 딱 눌러서 몇 번 클릭해서 쏙 바꿀 수 없을까? 그게 이제 호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호환 가능성은 아무래도 어떤 디지털 수단이 다른 걸로 변환돼서 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보안 유지 말씀드릴 거 없고요. 무결성. 자, 저 무결성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결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정식 단어는 무결성인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결점이 없다는 성질, 무결점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나 필수 품질은 유지돼야 된다. 다른 말로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나 내용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무결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새 뭐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에 웬만큼 적용이 다 된 상태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그래도 많이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워낙 이미 너무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다시 그거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겨우 이거 만들었어? 지워! 그럼 딱 지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용 안 한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앱 해보니까 그거 안 돼, 이상해. 그럼 옆에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사용하려던 사람도 멈칫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빅데이터 기술이나 뭐 다른 정보통신 기술이 갈수록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직관적으로 갈 거예요.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진화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요 영상 10분짜리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원래 품질이 괜찮아야 된다. 양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데서 한 번쯤 뭔가를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계속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서요. 정보, 그리고 지혜, 지식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이 더 듣기가 쉬울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